도내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원주 한 명 외에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유흥시설 290여 곳을 점검해 방역 지침을 어긴 18곳을 적발했습니다. 총선 한 달을 맞아 당선인들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직전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을 사실상 재활용해 부실 입법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높습니다. 전통시장 내 번영회장 자리를 두고 상인들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십억을 집행하는 시장 번영회를 감시할 견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원도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레고랜드 추가 예산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도회에 대한 거수기 비판과 함께 해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도내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원주에서 1명 나온 가운데 이틀째 추가 확진은 없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도내 거주자는 모두 732명으로 1명이 양성, 67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55명은 검사 중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어제까지 도내 유흥시설 295곳을 점검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 체크를 하지 않는 업소 18곳을 적발했습니다.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벌써 21대 원 구성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지난 총선 공보물을 확인했더니 직전 시장 군수 선거에서 나온 공약을 사실상 재활용하면서 정작 어떤 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거의 없었습니다. 입법가로서 준비되지 않은 의원을 뽑았을 때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병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이번 21대 총선 출마자, 다른 하나는 지난 2018년 7회 지방선거 때 원창묵 당시 후보가 낸 공보물입니다. 불온산업단지, 여주 원주 전철 복선화 사업, 원도심 활성화, 관광 인프라 구축 등 누가 시장이고 누가 국회의원인지 자세히 봐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같은 선거에 나선 후보들 사이에도 공약상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단어가 바뀌고 앞뒤 순서를 뒤집었을 뿐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국회의원이 하겠다고 나서는 건 비슷합니다. 국회의원은 1차적으로 필요한 법을 만들고 정비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공보물을 비롯해 선거 기간 제공되는 정보에서는 입법가로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입법에 포부 없이 국회에 입성한 결과는 어떨까?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5,057건으로 의원 1명당 84건 꼴인데 도내 국회의원 8명의 평균은 49건으로 절반에 불과합니다. 단지 발의 건수만 적은 게 아닙니다. 83건의 법안을 발의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린 원주갑 김기선 의원.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하루에만 무려 26건의 법안을 냈는데 입법 취지는 모두 같습니다. 각종 자격증을 재취득할 때 결격 사유 만료 기준일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에서 시험 시행일로만 바꾼 겁니다. 이철규 의원과 이양수, 김진태 의원도 벌금 액수만 바꾸거나 한자어로 된 법률 용어를 한글로 바꾸는 기술적인 문제를 발의해 건수를 채웠습니다. 자기의 입법 활동에 실적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담겨져 있고 입법자의 시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이 법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선거 공보부터 충실하지 않은 의원들은 결국 의정 활동도 법률 기술자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의 공복이 되게 하려면 끊임없이 되묻는 감시자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방편으로 꼽히는 비상 취수원 법제화에 대한 환경부의 연구 용역이 완료돼 조만간 공식 발표됩니다. 환경부는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횡성분에 용역은 지난주에 마무리됐지만 전국 지자체와 전문가 등 의견 수렴과 수정 보완 절차가 남아있어 결과 공개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린다고 답했습니다. 환경부는 가뭄 시 횡성댐만으로는 원주에 충분한 물 공급이 안 된다며 보호구역이 필요 없는 비상취수원 도입이 가능한지 수도법 개정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왔습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시장 중의 하나인 자유시장이 요즘 번영 회장 선거 결과를 놓고 분란을 빚고 있습니다. 4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다른 시장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번영회를 제대로 감시할 공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치러진 자유시장 번영회장 선거는 4표 차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2위로 낙선한 현 회장은 무효표 처리 등 일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가 절차대로 잘 치러졌고 재검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효표가 10표인데 그게 공직선거법에서는 다 유효표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억울해서 선관위원들도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표를 2번씩이나 했고요. 이후 번영회와 선관위는 반대 입장에 있는 위원들을 서로 해촉하는 등 시장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은 그 당선되어 있었다 떨어지신 분이 인사를 받으시더라고요. 당선까지 시야에다. 말이 안 되잖아요. 상인들은 번영회의 불투명한 운영이 이 같은 상황을 불러왔다고 지적합니다. 500여 명의 상인 회원이 있는 이 시장은 매년 10억 원가량의 자체 예산을 집행합니다. 여기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정부 공모 사업과 지자체 지원, 대형마트에서 받는 상생기금까지 적지 않은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집행하지만 내부 감사 외에 이렇다 할 감시, 견제기구는 없습니다. 각종 지원을 하는 지자체나 정부가 참여하는 보다 공정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레고랜드 필수 시설인 주차장 예산이 진통 끝에 통과되면서 주차장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거수기 비판을 의식한 신용에 그쳤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고랜드 필수시설인 주차장 개발 사업. 주차장 개발과 운영을 맡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내년 5월 개장에 맞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부지 추가 매입비 58억 원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주차장 부지 매입비 200억 원이 통과된 이후에 감정평가를 진행해 지가가 오른 만큼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58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더 이상 레고랜드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고 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예산 쪼개기를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정작 예산을 증액 삭감하는 권한을 가진 개수조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개수조정 소위위원은 더불어민주당 6명, 미래통합당 2명으로 표결 결과도 6대2로 나왔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이제 저희들도 발목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법적인 사항들이 거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20여 개 시민단체와 정당은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최문순 도정의 잘못을 덮어주고 있다며 도의회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도의회에서의 거수기 역할들이 심화된다고 한다면 강원도의회 무용론이 강력하게 제기되지 않을까. 오는 19일 본회의를 앞두고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이 다수여서 이번 레고랜드 주차장 예산도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수급비를 모아서 코로나19 방역에 써달라며 영월군에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이 주민은 동전이 가득 담긴 상자와 지폐를 합쳐 81만 9,880원을 기탁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30만 원의 수급비를 모았다는 편지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자신도 방역당국의 도움을 받았다며 적은 액수지만 군민 건강을 살피는 데 써달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횡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공유재산 사용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횡성군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군유재산을 사용하는 횡성 지역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 인하하고 코로나19로 폐쇄된 사업장은 미영업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절차를 거쳐 감면이 적용되며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소상공인은 다음 달 중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또다시 주의 단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헌혈자 수가 11만 명 이상 줄어들어 적정 혈액 보유량 5일분의 절반 수준인 2.7일분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집단 감염 여파와 헌혈 인구의 42%를 차지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개학 차질로 당분간은 계속해서 혈액 부족이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원주시가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와 경동대학교, 농어촌공사, NH농협 원주시 지부와 함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은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학술 교류와 문화 복지, 농촌 경관 개선과 농촌 체험,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등에 함께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신청해 국비 300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책 결정을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신속한 상황 대응과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 정보와 공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해서 제공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9일 완료 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의사결정 시스템은 부서별로 관리하던 인구 현황과 교통, 대기 환경 등 14가지 데이터를 통합해서 제공하며 방대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서 운영됩니다. 영월군이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가 잦은 북면에 철조망을 설치합니다. 수렵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멧돼지와 고라니의 침입이 많은 북면 연덕 1리에 높이 1.5m, 총 길이 3.5km에 걸친 철조망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140여 농가에는 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의 60%까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급 조절 실패로 가격 폭락과 폭등을 반복해온 평창 지역의 고랭지 무와 배추의 안정적인 판로가 마련됐습니다. 평창 지역 6개 농협은 대형 식품 유통업체와 올해 6천여 톤, 36억 원 규모의 무, 배추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78헥타르의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물량입니다. 평창군은 앞으로 대파와 감자, 양파 등의 농산물에 대해서도 계약 재배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원주시 무실동 시청 사거리에서 32살 김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41살 오모 씨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SUV에 동승했던 32살 윤모 씨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법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SUV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텔의 객실 비품을 훔치고 초등학교 교감을 사칭해서 호감이 있던 여교사의 연락처를 알아낸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46살 A씨가 행정소송 2심까지 패소하자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전 강원지방경찰청 순경 A씨는 절도 사건은 호텔 직원의 허락을 맡았으나 경찰 강압 수사로 범죄자가 됐고 공무원 사칭 건은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